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해외 쪽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진 않았죠. 주말 사이 미증시도 잠잠했고,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달 금리 인상 확률은 99%, 결과 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 요인이 우리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주로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수급 여파가 컸죠. 오늘 좀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건 뭐냐면 2차 전지주들의 거래대금 비율, 이걸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2차 전지 빅3가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 5일 합산으로 놓고 볼 때 23.4%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24.8%, 오히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에 또 오늘 금양도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의 수급을 빨아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거래대금이 무려 4조 5천억 원, 그리고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4%, 한 종목이. 그러니까 참고로 하루 거래대금 최고는 예전에 삼성전자입니다. 예전에 하루에 8조 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으로는 최고였고, 또 오늘 포스코홀딩스 주가 상승률이 상장 이래 최고였어요. 예전에는 하루 상한가가 15%였기 때문에 15% 이상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 개인 투자자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포스코에 집결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이 세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1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다른 종목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빨려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수급이 다른 종목을 끌어내리면서 오늘 오전장 한때 하락 종목 수가 역대 4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철강 부분이 작년도 수혜가 있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늘 블룸버그에도 주요 뉴스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외신의 주요 재료로 뉴스로 나갔거든요. 이게 오전에 이제 강세를 보였고, 오후 들어서는 반도체주들도 조금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한미반도체가 발동을 걸었는데, 이제 최대 주주가 10억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더 샀다더라. 근데 이게 주가가 되게 보통 최대 주주가 주식 매수할 때는 주가가 빠져 있을 텐데, 올라간 단계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지나 보다라고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돌아섰고, PSK 홀딩스가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돌아서고, STI도 마이너스 한참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돌리고, 이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한미반도체는 이것뿐만 아니라 8월 MSCI 편출입 때 금양은 아마 편입이 안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편입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뉴스도 더해졌거든요. 정작 금양이 급등하긴 했는데,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이런저런 이제 뉴스들이 더해지면서 올라가고,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오늘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 코스닥은 매수, 기관은 역시 같이 매매를 했는데, 이게 업종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한 업종이 더 많죠. 그리고 매도한 거는 6,700억을 철강 업종 집중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전기전자 3,400억 팔고, 그러니까 포스코 팔아서 다른 종목 매수한 그런 형태가 됐죠. 실제로 종목을 보면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 이거 단일 종목 하루 매도로 이것도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포스코홀딩스가 상장한 일에 아마 하루 매도로는 최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6,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 매도한 자금으로 이것저것 쪼개서 산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쪼개서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포스코 팔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다른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고,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왜 팔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이 이례적으로 장중에 20% 넘어가고 저게 상한가 가네 만에 이래버리면 연간 대형주들 목표 수익률이 30%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이제 현금화 시키는 목표가 달성, 초과 달성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화 시키는 일부 운용사들이 좀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좀 많이 포진해 있었던 게 오늘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도 역시 2차 전지 매수가 있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었고, 또 IT 기업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뭐 리노공업, 이첨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IT 계열의 종목군들도 좀 담아서 2차 전지 일부 이제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좀 고르게 좀 뿌려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되고 첫날 오늘 미증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매도 압박이 좀 셀 거다 이런 분석이 있고, 반짝이고 다시 매수가 찬스로 생각하고 붙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하락이 굉장히 깊은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미증시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증시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의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FMC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잊고 있어서 그렇지 FMC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국제유가는 어떻게 되느냐. 국제유가 지금 77달러 왔다 갔다 되고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저항대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도 올라가 버리면 또 에너지 가격마저 올라가나 이렇게 분위기가 잡힐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거래대금, 지금 빅3가 24%, 25%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이게 이제 그 15조 원 아래, 사실 10조 원 밑으로 10%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지금 당장은 15% 아래로 내려가면 상승 종목 수가 막 1000개 이상 나올 수 있는 장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거래대금 주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2차 전지 뭐 정유주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유주, 종합상사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슈를 좀 하나 볼 게 있는 게, 그 내년도 기업들의 실적 전망 중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 최근 들어서 하향 조정되는 그런 조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턴이 한 분기씩 늦춰지거나 뭐 이렇게 돼서 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조금 늦지 않을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주춤거리는 이유도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는 조금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종목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7만 원이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노선 주자면 한 6만 9천 원 전후. 하이닉스는 뭐 좀 따로 보다 하더라도 어쨌든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이 근처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의 물량을 좀 흡수해주면서 재차 밀고 올라가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계속 그냥 2차 전지 샀다가 이번에는 저게 빠졌네, 그럼 절로 갔다, 저게 돌올랐네, 절로 갔다,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어느 쪽에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 줘야 이제 자금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버티기에 성공하는지 이 여부도 시황상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